네, 오늘의 주제, 아들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 엄마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죠. 요즘에는 아버님도 적극적으로 양육이나 교육에 참여하시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여전히 엄마가 대세죠. 21년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부부 자녀 양육 분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전국 영유아 및 초등학부모 1200여 명을 조사한 건데요. 자녀 양육을 100%라고 할 때 아내가 생각하기에 평균 우리 남편이 약 24% 정도 함께 해주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남편들이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자녀 양육을 100 중에 34 정도는 그래 내가 해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남편들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도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약 70% 정도는 엄마가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제가 90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자,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부분 에너지를 쓰는 우리 엄마들이 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자녀 교육서에도 딸에 대한 책보다 아들에 대한 책이 훨씬 더 많고 찾는 사람도 더 많고요. 자, 어떤 것들을 우리 엄마들이 주로 아들에 대해 힘들어 할까? 미취학 시기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활동성이 강한 것 어렵죠. 학습에 대한 것도 크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힘들어 하셔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대해 대근육이 먼저 발달한다는 사실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에요. 주로 힘을 쓰는 팔, 다리 큰 근육이 발달하죠. 뛰고 구르고 오르고 차고 밀고 당기는 능력이 초등 입학 전에 이미 여학생에 비해 상당하죠. 안타까운 건 이 시기 대부분 엄마가 아들의 이 대근육 활동을 따라가기에 체력이 못 따라가요. 더구나 남자아이들의 대근육 이 회복 탄력성도 엄청 좋아서 2시간 내내 뛰다가 10분, 15분만 쉬어도 다시 체력이 충전되죠. 아이는 놀이터에서 더 뛰고 놀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집에 가고 싶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주는가? 신체 발달 과정에는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인 욕구도 작용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성취감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자꾸 높은 데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그래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지치고 또 위험해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못하게 하거나 그런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주고요. 그러면 아이의 욕구는 불만이 되겠죠. 뭔가 성취는 못하고 자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사실 아들이 약 5살 정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아빠가 함께 활동해 주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아빠가 함께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면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최소 2~3개 정도 하는 것도 좋고요. 쉽게 표현하면 매일 뭔가 뛸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매주 토요일 오후는 함께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오후는 아빠랑 활동적인 걸 하는 거죠. 캐치볼을 한다거나 축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걸요. 이동 시간 빼고 최소 3시간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날들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 활동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한 2개 정도 신청하면 거의 매일 학교 체육 시간 포함해서 학교에서 신체 활동을 하게 되죠. 미취학 아동이라면 근처 스포츠 센터에서 보통 수영이나 태권도, 줄넘기 등을 하게 되고요.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운동을 직접 하려고 하시면 금방 지치고요.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 클럽에 데려다 주고 아들 축구하는 거 보면서 조금 쉬다가 아들이 잠깐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오면 칭찬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들 아까 슛 하는 거 봤는데 멋지더라. 이렇게요. 그럼 성취감도 올라가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학습적인 부분 남자아이들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게 발달 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고학년이 되면 학습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에요. 문제는 초등 입학 시기에는 여학생들이 확실히 더 두각을 보여요. 그 과정에서 남자아이 엄마들이 불안해 하셔요. 우리 아들은 맨날 뛰기만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1학년 교실 공개 수업에 갔더니 몇몇 여학생들이 아주 바르게 앉아서 발표도 잘하고 공책에 쓴 글씨를 보니까 와 정말 또박또박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럼 놀라시거든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싶어서 아들 앉혀놓고 이제 학습지를 시작하는데 10분을 못 앉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화내고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 앞에서 말씀드린 근육 발달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소근육이 먼저 발달해요. 그래서 글쓰기, 공기놀이, 종이접기, 색칠하기 등을 남자아이들보다 빨리 습득하고 잘해요. 처음 초등 입학하면 손으로 하는 조작 활동이 더 많거든요. 선 긋고 가위질하고 풀칠하고 붙이고 확실히 여자아이들이 꼼꼼하게 더 잘해요. 그런데 또 이런 소근육 활동이 뇌에서 인지 능력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학습력도 초기에 더 좋고요. 그러면 막 초등 입학한 남자아이는 어떻게 학습을 도와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경우 저학년 시기에는 복습 위주가 좋아요. 여자아이들이랑 비교하면 자꾸 늦은 것 같아서 뭔가 더 빨리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엄마 나 수학 포기할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1, 2학년 아들을 옆에 놓고 앉아 처음 가르칠 때는 미리 마음에 이렇게 주문을 거셔야 돼요. 아, 우리 아들은 숫자 1에서 5까지 쓰는 것보다 1시간 달리는 게 훨씬 더 쉬운 아이다. 이렇게요. 그래야 이 속에서 올라오는 뭔가 이렇게 우라통 같은 걸 제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 2학년까지는 수학의 경우 연산 위주 연습을 하는데 충분히 반복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하게 하고요. 머리로는 계산이 되는데 이게 손으로 쓰는 동안 너무 힘이 들어가서 잊어버려요. 엉뚱하게 적어버리죠. 이게 슛은 단번에 해버리는데 계산하고 손으로 적으려면 이게 아들한테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는 책을 읽어주거나 또는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 좋고요. 쓰기는 수학 연산만 해도 돼요. 논술 쓰기는 최소 3학년 이상, 그 전에는 책 읽기만 하루 30분 꾸준히 하는 것만 놓치지 않게 해주고요. 그렇게 다져진 아이가 이제 3, 4학년이 되면 학습 속도가 좋아져요. 고학년이 되면 논리력이 생기면서 어려운 문제도 곧잘 풀고요. 그럼 남자아이들도 좀 부족한 소근육 활동을 좀 미리미리 하게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많은 어머님들이 이것저것에서 정보를 듣고 미리 해보셨을 거예요. 몇 명은 가능한 특별한 케이스의 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뭐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셔요.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으로 콩알 옮기기를 하면 좋다고 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한테 시키거든요. 그리고 잠깐 설거지하고 오면 난장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젓가락으로 콩알치기 하고 있고요. 뭐 그만하면 다행이고요. 옮기라는 콩알은 안 옮기고 아마 콧구멍 속에 쑤셔 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팽 풀어가지고 멀리 나간다고 웃고 있고요. 그러다가 쑥 또 들이켜서 아프다고 울고 뭐 병원 가서 빼고 난리도 아닙니다. 3학년 정도 되면 남자아이들 소근육이 또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시면 속도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어요. 미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 발달 시기에 맞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초등 입학까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들든 부모님들께 특별히 당부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ADHD 검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이게 초등 시기 남녀 비율이 4대 1이에요. ADHD 5명이 있다면 4명이 남학생이라는 얘기예요. 이 통계는 2017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른 거예요. ADHD 치료를 받은 통계거든요. 사실 치료를 받은 것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대 1은 훌쩍 넘을 겁니다. 2017년부터 이런 통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17년도부터 ADHD 치료가 보험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활동성이 많은 것을 넘어서 좀 지나치다고 느끼고 부산하다고 느끼고 특히 충동성이 강하면 꼭 정식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길 권해드려요. 일찍 알고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좋고요. 요즘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행동치료, 가족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거든요. ADHD를 그냥 방치하고 고학년까지 가면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치료하지 않고 ADHD를 겪는 많은 경우 적대적 반항장애나 틱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또 빈번히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었는데 약간 틱 증상이 있어 검사해봤는데 그때 가서 ADHD랑 틱 장애가 같이 진단이 나오면 엄마들은 거의 이제 심적으로 쓰러지셔요. 요즘 안전하고 좋은 치료 과정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장난이 심한 편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관련해서 어떤 민원을 들었다면 입학하기 전에 지금 꼭 정식 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등사회단은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투벅투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힘내시고요.